예, 이건 뭐 90분 계산, 90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맞지마니까야 반통 법회에서, 11번째 경, 사자후 작은 경을 보았거든요. 이 사자후 작은 경의 주제가 여기에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에는 무위의 알을 가진 사문이 공하다라고 해서 여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무위의 암, 우리 빠리냐라는 완전한 지혜로 빠리자나티 완전하게 아는 결과로서의 암, 요게 말하자면 완전한 알미인 거죠. 그게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번뇌가 요만큼이라도 번뇌가 작용하는 그 유위적인 영역에서 인식의 결과인 암, 니아나가 생겨나는데, 요것이,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아는, 완전한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요 알은 더 이상 유위의 영역이 아니라 유위를 넘어선, 극복한 무위의 알미 생겨난다. 그래서 요게 니아라고 하는 알미라는 어근에 부정적두사 아를 붙여가지고 안냐, 요걸 우리가 무위의 알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알미라고 하는 이 삶의 완성을 성취한 자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 그 표현이 사문 내지 네 번째 사문에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니 불교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구체적으로는 대반열반경이 말하는 팔정도가 있는 것. 팔정도가 있으면 무위의 알을 가진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없다. 오직 팔정도가 무위의 알을 실현하는 삶의 완성 깨달음에 닿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 이런 사자후를 더하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니 당신네는 뭐 특별하다고 오직 당신네들한테만 그런 완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개의 완성, 그리고 이러한 동료 수행자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있다 라고 되물을 것이다. 그때 답이 뭐냐? 완전한 경지. 뭐 결론적인 답은 우리 스승은 정등각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정등각이란 말이죠. 우리 스승은 정등각인데 너네 스승은 정등각이 아니잖아. 이제 이걸로 답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완전한 경지라는 개념을 부처님이 도입을 하는 거죠. 자, 완전한 경지를 물어봐라. 완전한 경지는 하나인가? 아니면 제각각으로 있는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다 해도 그 모든 스승을 총괄해가지고 그 중에 오직 하나의 완전한 경지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스승마다 제각각의 주장이 제각각의 완전한 경지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외도의 수행자들도 물론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다라고 다르게 대답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완전한 경지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전개를 해나가죠. 그럴 때 박부부님, 우리 그 완전한 경지가 누구한테 있다라고 경이 말하죠? 8가지를 가진 사람. 그래. 근데 뭐 뒤에 부분은 일단 조금 유보하고 앞에 5개만 봐도 되지. 그지? 그래서 탐진치, 가래, 집착. 이 5가지가 없는 자에게 완전한 경지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현명한 자, 순응하고 대항하는 자. 그래, 빠판자 유머 이래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2가지 견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한 경지, 그래서 정등각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완전한 경지로 이끄는 길, 즉 팔정도, 이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이 있다.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중심에 완전한 경지, 이 경지로 이끄는 가르침이 으뜸이고 정등각인 스승이 하는 일이다. 완전한 경지 어떤 것일까? 자, 요 부분을 이제 좀 보자는 거지요. 방금 이제 박보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완전한 경지는 8가지로 나오지만 그래도 뭐 개념적으로 5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탐진치, 그리고 가래와 집착. 요 5가지가 무엇이 근데? 탐진치가 있다 없다. 탐진치가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경지가 없어. 탐진치가 없는 자에게 완전한 경지가 있어.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탐진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탐진치가 무언지, 이어서 가래가 무언지, 집착이 무언지,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박부부님, 보통 보면 요새 책 제목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 탐욕 또는 욕심 이거하고 성낸다는 거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탐진치인가요? 그 탐진치하고 사실은 개념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지난 일요일 특강에서 그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말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가 다른 쌍이다. 이 부분이 구분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또 우리가 탐진치라는 거하고 이 탐진치가 삶의 과정이 전개되어 가지고 표면에 와 가지고 내 마음의 행위, 의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탐과 진해와 사견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하고 거의 또 구분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욕심, 탐욕을 부린다 이 부분은 아비자, 의업에 속하는 간탐이라고 번역된 거의 그 의미에 가깝죠. 성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진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거를 탐진과 간탐 진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보는.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이 탐진치 삼독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탐진치인 줄 알고 이래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탐진치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탐진치와 가래와 집착이라는 요 개념, 우선 뭐 대략만 좀 설명을 해보죠. 대략만 좀 말을 해보자면,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있고, 이 두 개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 라고 하죠. 그거를 1차 인식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욕탐이라는 거, 참나라가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서 식이 생겨나죠. 이 식은 역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경은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해피 스님이 박보부님을 보고 박보부님이다라고 알죠. 그럴 때 해피 스님이 박보부님을 보고 박보부님이다라고 알았거든. 이때 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박보부님을 박보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건가요? 아니면 법부님을 보았더니 박보부님이야. 내가 방금 본 요 대상이 박보부님이야라고 좀 과거형으로 아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진행. 그래,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은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게 삼사화합이다 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12연기가 말하는 촉이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촉이라는 말이 삼사화합이라고 해석되는 요것에 의해서 지금 보는 자, 보이는 자,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는 현재형, 그렇게 삼사화합 촉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느낌을 경험한다. 이때 느낌은 락, 고, 불고, 불락 세 가지로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외입처에 대한, 그러니까 외입처를 알아, 외입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걸 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고 알았음, 이런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 형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안다라는 것을, 그 대상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라고 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이제 알미라는 말은 냐나라고. 그런데 요 식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윈냐나라고 빨리는 표현을 해죠. 냐나에 대한 위라는 말이 이제 접두어가 붙어 있어서 단순한 알미라는 거하고는 다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요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거라고. 그래서
식이라는 요거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요. 박보부님도 그거 아시죠?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몸과 대응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심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의라고, 어떤 경우에는 식이라고 다르게 불리는 거야. 사실은 불교 공부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어떤 동질성을 갖는가, 그죠? 어떤 동질성을 갖느냐 하는 그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사실은 요거 이해하면 불교 공부 다 했다고 해도 되죠. 그죠? 심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어떤 동질성에 의해서 마음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데 이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하나로 간주하는 데는 어떤 동질성이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왜 셋을 다르게 부를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일까? 동질성과 차별성을 양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심과 의와 식은 같은 것이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데서 불교 교리가 엄청 오해되었죠. 그건 뭐죠?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이 배제됐던 거죠. 요런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가 조금 들어오면서 이 식을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하면서, 좀 그 식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쉽지 않아졌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우리 선배 스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심지어는요, 식은 마음이 아니래. 식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이 마음이 아니라면, 마음은 무엇고 식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돼요. 근데 방금 간략히 설명드린 이런 바에 의하면 심도, 의도, 식도 모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뿐이지, 동질성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거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해피스님이 박보부님을 보아서 인식을 해서 박보부님이다라는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데, 박보부님 생각에는 어때요? 제가 박보부님을 보면 박보부님 때문에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로울까? 보부님 생각이 어떨까? 아니겠지. 박보부님 들어오실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맞이하고 이러고로 보면 박보부님을 보고 문 열고 들어오는 저 사람이 박보부님이네, 이렇게 아는 순간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겠지. 여기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외입처, 즉 대상에 대해서 안다 라는 식이 생기고 3, 4와 합촉해서 대상을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한다. 대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1차 인식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세상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그래서 수웨다나라고 하는 요 말을 뭐 느낌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경험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돼서 생겨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오고 이러면 이제 삶은 또 이어지죠. 우리가 심의식 이런 부분도 차별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수행에서 먼저처럼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사마타가 좀 삶의 표면에 있다면 사마타 위파사나는 우리 삶의 내면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그래서 표면의 문제부터 해결해 가서 끝내는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때 삶의 문제가 해소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진행되어 가는가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경위에 다른 교재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낯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덧세워진 교재들을 배제하고 경을 직접 공부하는 근본경전연구회의 이런 공부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감춰놓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제 삶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새끼쳐진 식 또는 출산된 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삶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시기, 출산된 시기, 경험된 함께 생겨난 수를 다시 인식하는 과정이 진행되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2차 인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사실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져요. 우리가 보통 오온을 정의하는 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식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은 여기가 이제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것이 안척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식이냐? 라고 말하면 위자나띠 윈자나 그래서 인식한다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할 때 쓴맛 단맛 쓴맛 이래 말하지만 결국은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외입처를 인식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마치마니까야 43번 교리분답의 큰경 여기에서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윈자나 똑같이 말을 해. 인식한다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답이 달라져. 락이라고 고라고 불고불락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데 인식하는 대상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야. 한 가지 부류는
6외입처를 인식합니다. 내입처로서. 그런가 하면 내입처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식과 함께 생겨나는 수, 요 느낌을 인식합니다. 라고 다른 자리를 지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면에서 1차적으로 외입처를 인식하기도 하고 거기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한 식이 있다. 이런 설명처럼 식이 생겨나가지고 새끼 쳐서 생겨나든 출산되어 생겨났든 그러면 요 식이 3, 4와 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 그 느낌을 2차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이 이 정도 알려주면, 그지? 경이 이렇게 차별적인 설명을 해주면, 그게 1차, 2차의 두 단계의 인식 과정이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정리하는 건 우리 몫인 거야. 그죠? 우리가 그거를 정리해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차 인식을 할 때도 내입처라고 하는 인식 주관에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의 주관이 있었거든. 그래서 인식작용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냐 하면 인식 대상, 그러니까 인식의 객관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주관은 두 개다. 그래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요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새끼 쳐진 시기, 삶의 과정이 진행되어 가지고 출산된 시기 인식하는 2차 인식에도 똑같이 공동 주관으로 상이라는 것이 지시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경에서는 그러죠. 교리분답의 큰경, 식과 수와 상,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한 뭉치요. 한 덩어리로 돼서 작용이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인식한다. 라고 해서 그 진행되는 순서를 말해준다고. 요거 경이 알려주는 이야기죠. 자, 이때 조금 좀 한이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이 상이 산야잖아요. 그리고 이 산야가 동사형이 뭐냐 하면 산자라띠야. 자나띠가 알다죠? 요게 오운해서 스스로 셀프, 요 의미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함께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자나띠. 상에 대해서 왜 상이라고 합니까? 산자나띠 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산자나띠라는 개념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식이 아는데 식은 여기 이제 위자나띠잖아. 인식한다는 말 자체가 위자나띠, 그러니까 위자나띠, 알다, 분별해서 알다, 인식, 알다, 함께 알다, 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에 대해서 경이 부부님 니까야에 보면 상이라는 것이 종류가 얼마나 될까? 무지하게 많아. 굉장히 많아요. 상이 참 많이 나와요. 리미타. 그거 말고 리미타라는 거는
색성형 미촉법 요게 이제 외입처잖아? 요외입처. 근데 이 외입처가 공동주관인 욕탐, 참다라가죠. 이 참다라가가 탐을 싣고 오는 거예요. 이 탐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주관인 내입처도 탐이 왜곡해가지고 비열이 자극하게 하고 외입처도 탐이 붙잡아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잖아. 그렇게 외입처가 탐 때문에 왜곡된 상태, 요거를 리미타라고 불러요. 요즘 다 같은 글자로 쓰이는 걸만. 글자도 다르지. 요거는 서로 성자를 쓰지. 그러니까네. 우리말로 상은 나갔지만. 내가 물은 건 그 상이 몇 개나 있느냐 한 거는 요런 상과 요런 상 얘기가 아니고 요 상이 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들이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것들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끄는 안 좋은 측면의 상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이 안 좋은 상태를 극복하고 깨달음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상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건 지금 우리가 뭐 틀을 좀 보자는 거니까, 이 상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존재의 측면, 이렇게 볼 때, 자, 원래 이 존재라는 거는요, 존재의 실상은 뭐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그치. 삼법인이 그거 알려주잖아? 존재라는 거는 원래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무상고 무아에다가 부정까지. 이렇게 된다고? 요게 실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 이전의 것이 무엇이냐? 원리 이치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삼법인이고 영기고 이래 되죠. 그런 그 실상으로의 사실로서의 존재는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 기능성에선 삼자라떼에서 공동주관 함께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무엇이길래 함께하느냐, 무엇으로서 함께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 경향,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거 보통 인식, 그동안 상을, 오온의 상을 인식이라고 주로 해석을 했어요. 또는 지각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물론 뭐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인식이란 말이 뭐 그런 의미를 아주 안 갖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인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초기 불교에서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여기서 식이 생겨나는 거는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기는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미고 상에 가서 비로소 내 앞에 있다라고 알아채진 요것이 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거는 뭐 좀 더 봐야 되지만 경향이야.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이 실상이 무상고무와 부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색성현 미처법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느낌, 경험된 느낌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냐 하면 이게 현명한 자, 잘 배운 자는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됐어. 그거를 출산된 시기 요 즐거운 느낌을 인식할 때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경향으로 참석을 해줘야 이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그거 이 즐거운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에 묶이지 않는 요런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렇게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중생이 아니지. 그걸 못하니까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 락, 아라고 하는 상락아라고 하는 왜곡된 경향성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즐거운 느낌이 경험이 됐어요. 그거를 지금 내 안에 느껴진 이 경험, 내 안에 경험된 이 느낌이 무언가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어쨌든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 그럴 때에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거 말이야. 시각 잘 알아라. 시각 내가 공동주관으로서 알려주는데 요 즐거운 느낌이라는 요게 말이요. 그거 무상한 거 아니다. 그거 상한 거요. 항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 영원한 거요. 요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요. 상이 그렇게 공동주관으로 경향을 가지고 작용하는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락아라고 하는 요거 항상한 거다. 요거 아주 즐거운 거 좋은 거거든. 만족된 거거든. 그리고 그거는 자아거든. 아뜨만이거든. 요렇게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요런 상락아라고 하는 실상과 괴리된 시각을 가지면 요런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중생을 대상으로 중생을 어떻게 잘 좀 이끌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뭉텅이로 중생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중생이라는 존재를 구분을 한다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욕계 중생, 욕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런 말을 하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중생을 설명한다고. 이때 그러니까 욕, 색, 무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자리에 원래 실상으로 보자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이거는 말을 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갖다가 뿌리면 더러워지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상락아역 항상 안 보고 자아역 이래 되면 똥바가지로 똥을 갖다 봐도 그런 조건 따위에 휘둘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요런 특성을 갖는 거야. 존재라는 오해가 생겨나면. 그래서 여기에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상고무와 부정 중에 무상고무하는 존재성으로 올라가고, 부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중생이 어떤 차별을 갖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차별을 갖는데 그 측면이 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빨리어로 수바라고 쓰잖아요. 수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름답다 말해도 되고, 뭐 좋은 거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제 그런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죠. 그래서 수바, 정이라는 측면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분류가 생겨난다고. 이럴 때에 바로 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오래되는 거죠. 상의 상, 락의 상, 그러니까 아의 상, 요런 산야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수바 산야, 정상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정상, 수바 산야를 세분하면, 분류를 하면 이제 이게 욕상, 욕계 중생 수준으로 즐거운 느낌이라는 요게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거요. 근데 그거를 상락아라고 오해하는 경향, 요것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런데 그 중생의 레벨이 어떠냐라고 하니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이 종걸 내 거 해야겠어 이렇게 나 이거 소유라는 만큼으로 그거를 좋아한다 라고 작용하게 되면 그거를 욕상, 까마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런 분류가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내 거라는 수준은 좀 넘어서지만 요건 나요? 라고 붙잡는 정도? 그래서 색상, 무색상 요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상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질문한 거, 그 상과 니미터 상 말고 요 산자라고 하는 상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요걸 질문했는데, 요렇게 그 삶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에 필요한 상도 있고, 이제 경에 보면 하여간 우리 삶을 태보로 이끄는 안 좋은 경향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라고 수행의 측면에서 이러한 상을 닦아라! 라고 말하는 이제 좋은 상도 많이 나타나죠. 그 다양한 상을 뭐 제가 그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언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요 자리에서는 요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상에 대해서 요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있죠. 이 상이 칠상이라는 무상의상, 고의상, 무아의상, 부정의상 이러면 요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요렇게 상락아의 상으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고, 뭐 요런 부분은 뭐예요?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 되겠어? 조금은 부정적인 아니면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이런 상이 되겠죠. 이런 경향, 이런 상이죠. 이러한 중생에 속하는 불완전한 무언가 왜곡된 또는 뭐 병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결점이 있는 상태의 요 상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게 뭐죠? 번뇌? 번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 상이라는 것이 상냐? 이 상을 부르는 다른 말이 뭐냐? 아니 번뇌. 원어로는 아싸와죠. 루라고 실루. 이렇게 쓰죠. 그래서 누진 하면은 바로 이 번뇌를 부수는데, 번뇌를 부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상의 왜곡 상태를 실상 그대로로 되돌리는 거. 상이 결점 있는 상태에서 결점을 치유하는 거, 병을 치유하는 거. 이게 누진. 이렇게 된다고요. 요 상이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 번뇌라고 불린다. 그래가지고 번뇌는 어떤 게 있어요? 다시 물어봅시다. 상은 이렇게 있잖아. 번뇌는 또 어떤 게 있지? 번뇌. 이거 뭐 저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에서 설명되는 경도 있죠. 그런 방법의 분류고, 그러나 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번뇌는 용루, 유루, 무명루. 요거 뭐야? 용루. 상을 그대로 루로만 바꿔놓는데 용루. 욕루. 소유의 번뇌 이래 됐죠? 용루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유루. 유루. 유루는 뭐지? 어디 간 거야? 구십.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3계라는 말로 중생의 세계를 분류하기도 하지만, 또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도 분류를 하죠. 중생을 바로 색과 무색을 묶어가지고 색상과 무색상을 더해가지고 존재의 번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명의 번뇌는 뭐지? 무명이라는 개념은 바로 실상이, 존재에 대한 실상이 왜곡되어가지고 중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상각 악의 상이 번뇌라고 말할 때는 요거를 무명루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 요런 번뇌의 구성이 있다고요. 예, 요렇게 일단 요 개념은 우리가 하여간 잘 알아야 돼. 예, 요렇게 이제 그 상의 입장에서 상나가의 상,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개를 묶어서 정상 노래한 거야. 그것이 번뇌라고 말하자면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죠.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했더니 식이 출산되고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2단계에 걸친 결과가 생겨났죠. 인식했더니 결과가 생겨난 거야. 그러면 여기 인식을 하면 여기에도 뭔가 결과가 생겨나겠죠. 인식의 결과는 뭐가 되죠? 여기에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요거 경향이라는 공동주관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중생이 되다 보니까 무명루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일단 중생이란 개념을 만들고, 그 위에서 그 생겨난 중생의 수준이 욕계 수준이요, 색계, 그러니까 욕계 중생이요, 색계 중생이요, 무색계 중생이요, 요런 그 구분이 된다 그랬죠. 2단계로 지금 되어 있거든. 여기도 이래 되는 거예요. 일단 2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밑에 게 먼저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는데 그 즐거운 느낌을 식이 인식할 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서 먼저 이 즐거운 느낌은 상한 거요 라고 먼저 참여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 즐거운 느낌은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무상한 즐거운 느낌을 상하다고 잘못하는 것.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명. 이거 마찬가지겠죠? 고인 즐거운 느낌을 락이라고 잘못하니까 무명이요. 무아인 즐거운 느낌을 아라고 잘못하니까 무명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부정인 거를 정이라고 잘못하는 부분. 이게 생겨나겠죠. 근데 이거는 좀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하아라고 하는 존재 측면에서의 왜곡된 경향이 작용해서 무명을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즐거운 느낌을 인식을 하는데 원래는 무상한 건데 상하다고 잘못 알았죠. 상하다고 잘못 알으니까 부부님, 아드님이 참 이쁘고 진짜 이제 뭐 다 커서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렇게 이쁜 거잖아.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아드님 때문에 항상 즐거운 느낌이 생기지. 그런데 이 즐거운 느낌이 때로는 그 아드님이 잠자느라고 시험을 못 봤어.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움이 그때는 유지가 안 되죠. 왜? 무상한 거야. 이게 그런 경우에 생길 때는 즐거운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돼. 조건이 달라지면 거기서 유지되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어찌됐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즐거운 느낌은 변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항상한 거요. 이렇다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왜냐하면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거기 때문에 좋다 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항상한 거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는 어때요? 괴로운 느낌도 무상한 걸 상하다고 잘못 보니까 괴롭다라고 잘못하는 무명이 생겼는데 이 괴로운 느낌이라는 게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변하지 않고 늘 괴로운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싫어하고 거부해야 하는, 저항해야 하는 이런 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요렇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다라는 왜곡된 무명 위에서 그 질적 차별이 될 때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이건 어쨌든 최고요. 이렇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은 거다라고 잘못하는. 사실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할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하는 거를 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간탐과 탐을 우리가 보통 욕심내고 성내고 뭐 탐욕을 불리고 이런 말을 탐이라고 알지만 그거는 사실은 뒤에 간탐 쪽에서 뭐가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탐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욕심낸다 탐욕스럽다 이 측면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다른 거 아니고 외입처에 대해서 경험되는 이 느낌에 대해서 즐겁다라는 이 느낌을 좋은 것이다 라고 요렇게 잘못하는 2차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괴로운 느낌이 생겨난 경우로 보면 어떨까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욕색, 무색, 욕상, 색상, 무색상 여기에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상에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빠띠가 산냐라고 해서 저항의 산. 빠띠가 산냐 해서 저항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의 상이라는 건 말이 뭐예요? 싫은 거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요. 이 괴로운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오지 마라고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 무상하다라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알려지지 않고 상하다라는 왜곡 위에서 괴로운 느낌을 보게 되니까 이 괴로운 느낌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저항하게 된다고. 이런 저항이라는 거 개념이 빠띠가 산냐로 나오거든. 이 빠띠가 산냐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여기서 진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이 타당하죠? 이게 지금 물론 뭐 아까도 말했지만 경은 식이 위자나띠 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위자나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위자나띠 하는 것도 있고라고 설명만 해주면 그 자리 잡아주는 건 우리 몫이잖아.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죠? 다 그런 경에서 알려주는 부분에 자리 잡아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무명 위에 탐진 이래 있는데 진은 그냥 뭐 더 상세히 분류되지 않은 빠띠가 산냐가 참여해서 생겨난 2차적인 거야. 그런데 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정상이 참여해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정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탐은 만드는 상이 세단계니까 생겨난 탐도 세단계겠죠. 녹탐, 색탐, 그래서 경은 이 탐을 욕탐, 무색탐. 색탐, 무색탐 해서 욕색, 무색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밑에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식작용의 조건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이고, 탐이라는 것은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해서 존재 측면에서는 단일하니까 단일하게 무명이라고 부르고, 진도 단일한 상이 제시되니까 그저 진만 있어. 탐은 정상으로서의 욕색, 무색 3개가 있으니까 탐도 그대로 욕탐, 색탐, 무색탐 3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걸 아까 지우려다가 안 지운 게 뭐냐 하면 요게 남아 있어야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요게 이제 대략 우리가 2차 인식이란 개념에서 상이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불리는 요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든다.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한 거로 하죠. 오랜만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내가 조금 누랬는지 몰라. 자, 오랜만에 하시네. 요 얘기 참 오랜만에 했어요. 우리 수업 진도가. 무색계는 진이 없다. 그거 말해. 뭐 그 얘기는 또 그래. 그 얘기는 이래 할 수 있지. 공부변처를 말하면서 색상을 넘어섰다. 그죠?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말하거든요.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무색상이 작용하는 무색계가 되고 거기에서 저항과 빠띠가 샀냐. 요 단어가 나와요.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저항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야? 저항의 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진이 무색계에 가면 없다. 공무변처보다 높은 곳에는. 그래서 탐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탐으로 나오죠. 그런데 진은 이렇게 구분 안 하고 하나로 쓰고 많은 이유가 뭐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상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중생임을 나타내 준 거는 진에 있지 않고 탐이다. 그래서 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진은 그냥 옆에서 따라오는 거야. 탐이면 대표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빼먹었네. 자, 그래서 상인데 요게 치유된 상이 있고 결점 상태로 있는 상, 요거를 번뇌라고 한다. 그리고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무명 위에 탐과 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명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맞지만일까요? 9번 정경경에서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번뇌는 다시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일 때 그거를 하나의 용어 부다, 누적된 것 이렇게 표현하듯이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를 서로 조건된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따로따로는 의미가 따로따로는 존재하지 않아.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함께 존재하는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번뇌를 더해가지고 치라고 말하죠. 탐진치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경은 특히 무위상류자의 경들은 뭐라고 말해요?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이 아상카다 라고 해서 무위라는 말을 한다고. 상카다의 부정이라고. 그럼 요 상카다는 뭐가 될까요? 상카다는 유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유위와 무위라는 요 개념이 함께 나타나죠.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서 말하는 무위가 노자가 보는 삶의 완성이에요. 니카야가 한역되면서 아상카다라고 하는 요 탐진치가 부서진 요 상태를 무위라고,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위라고 번역한 거는 뭐 잘했다고 봐요. 당시 중국에서 노자가 말하는 무위로서 삶의 완성을 표현했다. 적당하고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나 불교 신자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있죠. 노자가 말하는 무위하고 아상카다를 번역한 무위하고 삶의 완성을 지시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일 수 있지만 노자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은 다르다. 노자는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무위자연 이런 측면으로 삶의 완성을 지시한다면 불교는 의지, 의도의 개입을 배제하는 거 아니죠. 의지 또는 의도라고 불리는 것은 삶의 틀이요. 다만 거기에 탐진치가 작용하면, 탐진치가 뭐냐 하면 이 상이라고 하는 왜곡된 공동 주관의 참여 요거잖아. 탐진치라고 하는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100% 결점이 없는 의지, 의도적인 삶. 요래 되는 거죠. 노자의 무위하고 불교의 무위하고는 번역돼서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네, 전혀 다른데
사실은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 그 어른 되는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무위자연적인 무위를 많이 소개를 하셨죠. 뭐 그게 뭐 원어가 전달되지 않던 세월이 1000년, 2000년 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이제 원어로 니까야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자, 어제도 뭐 여기까지 갔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죠? 출산된 마음이 수를 대상으로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에서 탐진치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무명이 생겨나지 않으면 번뇌만 갖고 치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이 돼야 탐진치가 생겨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보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있죠? 무명을 조건으로 말하자면 탐이 있어야 되네. 그런데 경은 연기를 말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있어요? 행이 있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행은 어떤 게 있죠? 신행, 구행, 심행이에요. 이거 저 뒤에 저기 그 행위의 영역에 가면 신행, 구행, 의행 나오는데, 그 오늘 설명하는 자리에 신구의 삼행하고 달라요. 12연기를 말하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행은 신행, 구행, 심행이야. 그래서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은 윗닦아 밑자라고, 심행이 뭐라고 나와요? 상과 수, 상수의 과정이 심행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과 수에서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거 사실은 근 2000년의 세월 동안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심의 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동질성 위에 어떤 차별성을 가질까? 이런 접근을 막아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요거 화살표 하나 바꿔가지고 경의 개념을 해석하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는 이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근데 이게 애매해. 상과 수에서는 상과 수의 과정, 요거는 뭐냐 하면 2차 인식의 과정이잖아.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무명을 만들고 탐진을 만드는 요 과정인데, 여기서는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식이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면, 요거 탐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요거 다 포함한 개념이죠. 식은 상수의 과정으로 탐을 만드는데, 이 탐을 만드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심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요 자리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 그럼 이 심이라는 건 뭐지? 원래 식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상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탐이 생겨났어. 그래서 요것이 뭐냐? 심이래. 딱 그냥 그대로 보여주죠. 아, 그렇구나. 식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몸집을 부풀리면
이거를 부르기를 심. 심이라고 한다. 요건 뭐죠?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어. 그랬는데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번뇌가 상이 왜곡 상태로 작용해가지고 모명과 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박법우님이다라고 인식해서 아는 것으로 생겨난 요 마음이 박법우님 때문에 박법우님을 보고서 함께 생겨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는 요 즐거운 느낌을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박법우님이 아니고 박법우님을 보고 함께 생겨난 느낌 얘기야. 요 즐거운 느낌을 좋은가요? 라고 식은 요거는 박법우님이다 라고 아는 알의 마음이죠. 거기에 박법우님을 보고 생겨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것이야 라는 느낌에 대한 알미라고 말하자면 박법우님이야 라고 아는 식 이거는 1차적인 알미라면 느낌에 대한 알은 2차적인 알미죠. 그래서 고 1차적인 암 더하기 2차적인 암 그게 함께한 상태를 심이다. 그러니까 박법우님을 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은 식이라고 해서 박법우님이다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박법우님을 보고는 내가 참 좋다 박법우님을 만나니까 기쁘다 라는 요 즐거운 느낌을 좋은 거라고 잘못 아는 것이 더해져가지고 그렇게 확장된 상태를 심이라는 마음으로 식과 차별해서 부르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심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심이라는 거는 그럼 말하자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거야. 탐도 심을 구성하는 몸집의 몸통의 일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심이 탐이라는 거, 그 느낌에 대해서 좋은 거요 라는 알미 나를 구성하는 일부니까 나의 일부가 요건 좋은 거요 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심이 성질을 가져. 어떤 성질을 가질까 하니 바라는 이 즐거운 거, 이 좋은 느낌이 항상 하는 거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겠죠. 그 바람을 이게 이제 로바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탐은 라가 했거든. 경에는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예요. 그런데 이거랑 짝을 이뤄가지고 로바 도사 모하라고 나타나.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기를 라가도 탐으로 번역을 하고 로바도 탐으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원어로 되돌릴 수가 없어. 탐은 탐인데 이게 라가를 번역한 탐인지 로바를 번역한 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뭐 발견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경에서 쓰인 이 말이 마음의 몸통을 말하는 건지 마음의 성질을 말하는 건지 이 구분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또 발견해가지고 로바라는 것은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이 탐 때문에 가지는 성질이다 라고 망을 로바를 많이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바람, 망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부여한 거예요. 아, 이건 뭐 진짜 수천 년 만의 일이다 이래도 되죠. 망이라는 번역어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 심은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져. 이런 이제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니까 어쨌든 뭐 무언가 하겠지. 그지? 마음이니까 삶의 주체니까. 그래서 이 심이 하는 일이 이제 경에는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 타띠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라고 심이 자기의 성질에 의해서 요 느낌을,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요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또 이 경은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생겨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해도 무명탕진이 어쨌든 무언가 하면 그죠? 무언가 하면 생겨나는 게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겨났는데 심이 망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여기서도 생겨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네, 난디라는 말을 한다고. 난디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걸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니까 또 좀 그렇네.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심이 됐는데 이 심이 자기의 액션을 취하고 나니까 여기에 소망이 또 생겨났네. 그러면 심이 탐과 소망으로 몸집을 부풀린 요건 무엇일까? 요것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거를 애라고 가래라고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요런 그 식이 심으로 몸집을 부풀려가는 거를 받받치고 그나저나 시간이 다 됐는데 약속 시간이 오늘 원래는 내가 요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뭐 박보부님 두 분이 오늘 우리 특강을 같이 공부하는데 한 분 박보부님이야 이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박보부님은 사실 요 부분은 잘 글쎄 우리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죠. 이 이야기 밖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박보부님이 모르는 이야기를 50%가 모르는 얘기를 해나갈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밖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오늘 별로 없어요. 뭐 그래도 박보부님 오늘 90분간 공부한 보람은 되죠? 요 부분 사실은 오랜만에 요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강을 요렇게 대신해도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발견이 있어. 이제 뭐 전법륜경부터 시작해서 가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원어가 딴하지. 딴하. 그런데 이 가래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고 보노빠이까 난디와 탐이 함께하는 것이고 난디라가 사하같다.
딱드라 아비난디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아비난디니까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 그렇게 세 가지로 특징을 갖는 가래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뽀너빠이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또 태어난대. 그게 무슨 얘기죠? 대표적으로 12번 상류다 19번 우현경이 그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지 않은 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걸 말하잖아. 무명과 가래. 무명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고 이제 가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는 게 뭐야? 태어난다, 윤회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그 말이죠. 모노빠이까. 가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특징이 요 놈이 있으면 또 태어나는 거야. 요건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난디 라가 사하같다 해서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이 요거 함께 하다라는 거거든. 난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라가는 요거야. 가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불려서 심이 돼. 요런 심이라는 요 마음을 구성하는 절반. 요게 탐이야.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에서 그거 항상 한 거거든. 요렇게 알려주니까 그럼 그거 좋은 거구나. 요렇게 잘못하는 탐이 탐 때문에 바라는 성질이 있어서 생겨나는 소망까지 오면 요 두 개가 함께 한 것을 가래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즐기는 것. 아비난디니까 이제 기뻐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통일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 이러니까 기뻐하는 주체는 어쨌든 마음이 기뻐하는 거였지 뭐 다른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가래가 심히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린 거 금방 그림 그렸다 지운 거죠.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좀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린 그림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좀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난디하고 라가하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 즉 탐이 생겨난 뒤에 난디가 이어서 생겨나면 그때에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으로 가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은 언제부터지?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는 거는 이미 전 단계지. 생겨난 식이 술을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난디, 소망을 만드는 요 과정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죠. 요거 공감되죠? 요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경이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 뭘까요? 닦아. 이게 닦아요.
그래서 이 딱가가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나 이건 좀 그렇지만 요게 다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딱가라는 요 과정은 내면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런 내면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런 과정에서 가래가 형성되면 요 때부터는 요게 다시 몸과 만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도 뭐? 몸과 만났다라고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한 그때 나여 이렇게 되잖아. 마음 혼자서 나여 이러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나 이래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자기화, 요거 만화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죠. 보통 이제 만화라고 하면 자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때 바로 딱가의 과정을 마치고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면서 마음이, 심이 몸과 만나서 자기화되는 그거요. 그래가지고 이 딱가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요 딱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로 부처님 사한파티 범천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할 때 거기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나머지는 다 수식이고 오직 딱가 왔자로 해가지고 딱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이다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 즉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과 수 그리고 상에 의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이게 치유된 상이 아니라 결점 있는 상태, 번뇌의 상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탐진, 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요걸 어떻게? 결점이 치유되는, 달리 말하면 누진되는 거죠? 번뇌가 부서지면 무탐, 무진, 무치, 즉 무위가 실현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 거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딱가 왔잖아. 이렇게 딱가라는 말로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자리를 지칭한다. 요거 말씀드리잖아요. 요번 수요일 날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2번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지마니까야 12번에서도 부처님의 공부가 어떤 공부냐라고 할 때 딱가를 직접 지칭해가지고 설명돼. 그거는 요번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딱가라고 하는 이 말이 정의가 됐어요. 법부님은 딱가라는 이 말 정의되는 거 오늘 좀 새롭죠? 요 부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오늘 드린 그림이 2장이 있는데, 아니다. 내가 똑같은 걸 2장, 그림 똑같은 2장 가진 분 있나요? 아니요,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네. 법부님 그림 똑같은 거 2개죠? 다릅니다. 그림 다른데. 그림 다른데 뒤에 밑에 이거. 다 다르네. 네. 그럼 스님도 다른데요. 맞네. 나도 다르네. 나도 다르네. 처음에 요 밑에가 연결된 거. 네. 요 연결된 그림은 무엇을 말한 거냐 하면, 딱가가 식과 상, 여기 수는 안 그렸어요. 식과 상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서 소망, 난디에서 가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가래를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러니까 마음이
몸집을 부풀린 거 이렇게 그간 설명을 했던 부분을 그걸 좀 배제해서 그냥 마음이라는 거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공동주관으로 해서 애를 만들어서 가지만 요 식과 상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식과 상이라는 그러니까 식이 상을 수반한 요 상태 위에서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따까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집착이라고 하는 행위로 가고 그러면 이 집착된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죠. 사실은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가장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유위적인 삶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은 어떻게 해서 상이 머문다 하는 거고 상이 잠재한다 하고 식이 머문다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 상을 수반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진행되고 있다. 상을 수반한 식이 행위의 영역으로 쭉 주관해서 가고 있는데 그 상을 수반한 식이라는 마음 위에 탐과 난디라는 오염원으로의 가래가 얹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상태로의 그러니까 행위의 오염 영역으로의 취가 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염된 애와 치유의 과정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는 수반되는 상은 아래로 잠재해서 상을 누적해 경향을 바꿔나가고 식은 그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순환하는 요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고 그 말고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은 그러면서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싶어가지고 요 부분을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좀 생긴다라고 할 때는 상을 수반한 식 이렇게 그려서 가래가 탐도하기 소망이라 했는데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게 이 따까에서 벗어나는 것 따까를 떠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윗따까잖아.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윗따까라는 단어란 말이지. 윗따까가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생각 떠오름 이래 하잖아요. 요게 따까라는 말과 위라는 접두어를 통해서 벗어나는 따까를 떠나는 요런 조어적인 의미가 따까라는 발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이 따까를 말하는 거하고 윗따까라는 요 두 가지가 함께 고민되어 가지고 윗따까가 뭐냐 하면 어쨌든 내면적인 상황을 마치고 생각이 시작되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왜 따까를 벗어난다라는 윗따까라고 표현했을까? 윗따까 앞에 생각이라는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를 따까라고 하는 건가 봐.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기를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게 나의 깨달음이요. 뭐 이런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구나. 따까라는 영역이 있어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영역에서 깨달음이 있고 이 따까를 벗어나서 표면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출발되는 곳이 윗따까구나. 근데 이런 부분 이제 함께 윗따까 정말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냈잖아. 그래서 그 윗따까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요거를 좀 달리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거 욕탐이 1차 인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욕탐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이 과정으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심의라는 개념을 봐야 하고, 또한 경들은 행위를 말할 때는 그 행위의 원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할 때 심이란 말을 쓴다고, 식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고, 심이라고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을 때는 행위하는 마음이다, 행위자라,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는 식과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는 이 부분을 보여주기에는 좋은데, 그렇다고 행위자의 자리에다 식을 두는 건 또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래까지는 일단 식 위에 탐과 난디가 함께해서 가래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위닦아라는 생각 떠오름, 행위가 출발하면, 그리고 특히 경이 그걸 알려주죠. 위닦아를 관리하는 게 누구라고? 난디라고. 탐과 난디 중에 난디가 위닦아를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래 나오니까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보면 위닦아 요 자리부터는 상이 동반되는 가운데 심이라는 마음이 난디에 의한 오염된 행위죠. 난디라고 말하는 건 이미 그 과정에서 탐이 쉼 안에 들어있는 상태 다 포함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행위자로의 심을 나타내고, 그 상태에서 행위의 결과로는 식이, 그러니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요 그림 안에서 가래라는 것과 견해라는 것과 집착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릴 계획이었는데, 겨우 그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한 준비 과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그래도 약속된 시간을 15분이나 초과를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한 번 더 요 이후 이야기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래부터. 그렇죠. 그래도 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일만 했지만 그래도 오늘 공부가 필요하죠? 오랜만에 저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딱까 그런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정리가 됐어요. 닦아내가. 그렇죠. 예. 저도 그 정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부정과 정의 관계가 이해가 그렇죠. 됐는데. 이 정, 정 어디 갔냐? 네. 그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이 정이 해석되지 않으면 또 이제 경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상 얘기를 하면서 수반임이 있다. 정상을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얘기를 하잖아. 정상이 있는 거하고 탐이 생기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라고 할 때 정상, 이 외입처가 니미따, 왜곡돼서 니미따가 됐는데 그때 수바, 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왜곡이 되면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할 때 앞에서 정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 여기서는 이제 상이지, 욕상, 색상, 무색상, 이 정상으로 참여를 하니까 여기서 탐이 생겨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 수바라는 개념은 사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수바님이 있다, 수바산냐, 요 개념. 그래, 그런 부분에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수고하셨고요.